말하면 저도 그러면은 끊었다가 다시 해요. 네, 끊었다가 화장실 좀 갔다가 쉬었다가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저는 괜찮은데 어떠세요? 난 계속해도 돼요. 저도 계속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불 받았을 때 여는 거예요. 식어버리면 돼. 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촬영 중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 질문이 이제 아동 자녀 교육 질문으로 넘어간 거죠? 엄마의 자기 개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쉼 없이 뭔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뭐 맘 공부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본인은 이제 뭐 공부나 이런 거 하지도 않아. 근데 자녀들한테 야 그렇게 해서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거 해라. 이게 학원도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기에 얘기를 대해서 하니까. 이 질문은 정말 지금 클래스 K님이 해주시니까 예전에 했던 답하고 다른 답을 하고 좋습니다. 싶어요 오늘은. 네. 왜냐면은 사실 이런 책을 쓸 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맞아요. 알죠 무슨 말인지. 허용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책에다가 쓸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지금은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셉션 영화에서 투사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투사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자기 자신도 투사체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신의 투사체이지 한마디로 그걸 아바타라고 하죠. 아바타. 그렇죠. 아바타. 자기 자신도 아바타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바타일 뿐만이 아니라 내 사념이 만들어낸 다 투사체란 말이에요. 맞아요. 홀로그램입니다. 네, 홀로그램 투사체야. 물론 만질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리얼하지만 만져지네. 근데 아니야. 근데 홀로그램입니다. 이게 손 떼도 이거 만진다는 착각이야 이것도. 네,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고. 착각이죠. 어차피 이건 홀로그램이에요. 투사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기를 바꿔야만 자기 주변이 바뀐다는 얘기처럼 외부 현실은 내면의 반영이죠. 것처럼 실은 이 책에서는 제가 자녀들과 특히 엄마가 자녀들이 뱃속에서 그 임신 중에 혈액순환을 통해서 엄마의 뭐가 많이 가냐면은 이제 면역 체계가 많이 가요. 엄마의 면역 체계하고 각종 효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죠. 특히 태어날 때도 전달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애가 세포 분열하면서 그 아이의 뉴런 세포하고 세포들이 엄마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엄마 몸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아냈냐면 알아낸 지 거의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맞아. 뉴스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에서 제가 진짜 얼마 안 그 됐는데 일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간 세포를 이제 돌아가신 어떤 엄마의 간 세포를 연구하다가 XY 염색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 염색체가. 여자인데 남자 염색체가 있는 거야. 간에가.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을 임신한 여자만 그게 있는 거야. 아하. 그럼 이게 쉐어한 거네요. 쉐어한 거야. 그러니까 그 딸만 임신했던 사람 간에는 XY 세포가 없어. 이제 딱 이해가 가네요. 없는 거야. 그래서 임신 중에 다양한 세포들이 엄마랑 교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교류되면 이제 증거를 찾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약간 분신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포가 엄마와 자녀 간에 서로 섞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야. 와. 임신 중에 섞여버린 거야. 그러면 뭐 하나의 간도 몸이 그런 돼버리는 거면은 모든 신체 장기부터 이 두뇌까지 전부 다 두뇌 뉴런 세포가 두뇌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 BBB를 통과한대. 그러니까 블러드 베리어 뭐 있어. BBB 장벽이 있는데 혈내 장벽이라고 그래. 혈내 장벽. 블러드 까먹었다. BBB인데 여기 써 있어. 이 책에 써 있어.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훨씬 더 쉽죠. 혈내 장벽인데 혈관 내장벽이라고 불러요. 혈내 장벽을 통과한다는 거야. 이 뉴런 세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임신 중에 아이들 그러니까 뉴런 세포가 나간다는 얘기네요. 뉴런 세포가 13가지 세포가 있대요. 사이즈가 다양해. 근데 애들 뉴런 세포는 또 작아. 그래가지고 적혈구보다 작아요. 더 잘 통과한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래서 엄마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애들. 여러분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근데 봐봐. 중요한 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간 이식을 할 때는 뭐 혈액형을 봐가지고 이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런 세포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글쎄 내가 그 관련된 논문을 못 찾아봤는데 제 추측으로는 뉴런 세포는 엄마 두뇌에 들어가면요 살아남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아남아요.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혈액이 아니거든요. 혈액형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얘는 뉴런 세포에서 이제 그 성상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두뇌 속에 네네네. 피가 안 들어가요. 네네네. 걔가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이제 혈관에서 그걸 그 두뇌의 뉴런에게 공급해주는 에너지만 쏙 뽑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세포가 따로 있어요. 그걸 교세포라고 그래요. 교세포.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뉴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았던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왜 천재였냐면 교세포가 많았대. 두뇌를 조사해 보니까 교세포가 뭐냐면은 에너지 전달자야. 즉 무슨 얘기냐? 아인슈타인이 왜 그렇게 사고 실험을 잘했냐면은 그 누구야? 그 마라토너 엄마가 해녀였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의 그 금메달 황 그분 엄마가 그 해녀였는데 그 심폐력 자체를 아들한테 물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뛰어도 그 산소가 공급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야, 그래서 마라톤에서 엄마가 해녀였어. 그럴 수밖에 없다, 숨을 진짜. 참고 그 세포 자체가 그 산소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너무 좋은 거지. 해녀는 숨을 오래 참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5분간 잠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숨 참고. 와. 우리는 1분 30초면 그냥 죽을 똥 살 똥 해버려. 우리 1분도 보통 못하죠. 사람은 길어봐야 1분 30초야. 와. 근데 5분 동안 무산소 다 입에 한다니까. 해녀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그 마라토너한테 사실 유전된 거예요. 왜냐면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됩니다. 영불영설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획득 형질이 유전돼요. 심지어는 지금 다 바뀌었어요. 부모가 대학을 나와서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것도 유전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독서를 많이 했어. 그게 자녀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유전된대. 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낳는데 그 다음에 책 많이 읽으면 영향을 어떻습니까? 주지.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않습니까?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가 동기감흥을 일으켜서 나의 지금 감정 상태가 우리 내 머릿속에 있는 뉴런 세포를 자극하잖아. 그렇죠. 근데 내 머릿속에 뉴런 세포가 뭐가 있다고? 우리 애 뉴런 세포가 있다고. 그러니까 임신할 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서로 바로 소통해버린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우울하고 있으면은 우리 애는 영문도 모르고 우울해진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뇌과학적인 버전이에요. 제가 책에 썼던 버전이에요. 근데 평행우주적인 버전은 다르다는 거지. 다 알 거야. 근데 평행우주적 버전은 뭐냐? 자기가 우울한 상태의 기대치에 자식밖에 자기 눈에는 안 띄는 거야. 투사체니까. 알겠어요. 저 뭔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기분에 맞는 투사체만 계속 보여. 자기 기분에 맞는 투사체. 그게 일명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가 설명 하나 해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실은 그거야. 감정을 느낄 때 그게 주파수 값으로 있어요. 라디오 어떤 채널처럼. 근데 거기에 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상태 뭐냐, 그 감정을 오래 계속해서 곱씹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송수신처럼 다른 모든 피사체들, 홀로그램들을 만들게 돼. 이게 끌어당김도 그런 원리입니다, 사실은. 끌어당김의 원칙이랑 비슷해.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시그널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공명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지. 끌어당김은 솔직히 이게 끌어당기보다 사실 공명이 동기감이 맞습니다. 동기감이.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내면의 상태와 똑같은 것들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굉장히 지금 되게 슬퍼요. 아니면 웃긴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마스터를 이제 항상 시각화를 하고 제 책을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스터는 제가 맨날 보잖아요. 근데 어쩌냐면 자다가 이제 TV를 켜요. 그러면 드라마가 마스터라는 드라마가 또 나와요. 그리고 편의점에 갔어요. 딱 열었는데 그 커피가 마스터 블렌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에 빡 띄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주의를 어떤 상태에 두느냐,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디에 가장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외부 현실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어제 제가 뭘 했냐면 친구랑 핑크색에 관한 내용을 막 이제 찰탑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둘 다 헐 이렇게 된 거야. 뭐냐면 바로 눈앞에 진짜 핑크색 바지 그걸 입고 가는 사람이 바로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도 없고 그냥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짜여진 각본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창조되는 우주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보세요. 그 공시성 현상이 그 칼 융이 말했던 그 동시성이요. 공시성이라고 공시성. 몰라. 그걸 공시성. 영어로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아닌가요? 싱크로니시티. 동시성. 동시성인데 그걸 공통 시간을 느낀다 그래서 공시성이라고 네네. 해석하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동시성하고 공시성이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 보통 책에서는 한국에서는 공시성이라고 많이 그걸 표현을 해요. 한국식으로 그렇군요. 싱크로니시스를. 예. 미안합니다. 저는 미국 그러니까 한국적인 표현이에요. 공시성이 왜 일어나냐면 그게 이제 그 평행우주론 그 쪽에서 우리는 현재의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미래가 바뀐다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거가 바뀐다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과거가 바뀌거든요. 과거가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여기서 다 보이죠? 여기서 내가 이 삶을 살아오다가 이 방향의 삶을 살아오다가 여기서 내 삶을 이렇게 전환시켰어. 그럼 전환시킨 순간 자기의 과거가 네, 여기서 게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과거로 바뀌어버려. 네, 퀀텀 점프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바뀌어버리고 시간차도 자기의 없어요. 과거가 이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왜 공시성이 일어나냐면은 과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시나리오가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현실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과거 당연히 수정이 다 되어서 과거가 수정이 제발 되죠. 과거를 곱씹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은 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알아서 과거는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과거라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하나 꿈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억한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내 과거가 되는 거지. 꿈이랑도 똑같아요. 꿈꾸고 일어나면은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리얼하지 않아? 이게 솔직히 과거가 바뀐다라는 게 기억이 바뀐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과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자기 또 다른, 존재가 네.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게 평행우주론적으로. 이 그림에서처럼 내가 과거를 만약에 이렇게 살아왔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반드시 그 위에 똑같은 다른 이 에너지 상태를 반영하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또 바꿨잖아요. 바꾸면은 사다리 타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맞아요. 사다리 타기처럼 이렇게 근데 사다리 타기보다는 아까 어떤 선한 의지나 의도 이런 게 있다면 그냥 바로 직선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과거가 바뀌는 네, 시간차도 없어져요. 간극이 훨씬 빨리 줄어들고 혹은 뭐 소원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거나 아까 뭐 동시성 같은 것들이 빨리 나타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너무 좀 환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실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가 큰 변화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건 아주 극적인 막 벼락 맞고 막 깨나 막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러네 뭐 이런 건데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사다리처럼 근데 가는 이제 잔잔하게 현실 속에서는 과거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 의미 해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아, 그럼요. 그게 잔잔하게 일어나. 그래서 해석이 바뀌는데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든가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내가 현재 좀 더 사랑을 선택하고 또 긍정성 비전을 선택하고 그걸 자기 영혼을 다독여주고 하면서 자기 삶을 변화를 시켜 나가면 분명히 과거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나쁜 일이 있어서 현재의 나의 축복이 주어졌구나라고 해석이 바뀌는 거야. 저의 예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해석이 책을 바뀌어요. 쓰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의 희로애랑 모든 그 경험이 사실은 약간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경험들이 여기 이채용에 이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또 극적이어야 재밌잖아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가 재밌듯이 땡기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 내가 쓰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 잘 살다가 망하고 그다음 내가 죽도록 일을 하고 그다음 또 내가 또 뭐 외국에서 또 가서 살고 이 모든 경험이 결국에는 그냥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하면서 이제 의미가 이제 재해석된 그게 이제 재해석되는 아까 우리가 말한 과거가 네. 재해석되고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블랙홀에 들어갔을 때 5차원의 방을 경험을 해요. 그 주인공이. 근데
그거는 상상력이지. 사실 5차원의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 왜? 체험할 수가 없거든, 인간이. 우리는 4차원에 사니까 몸안 됩니다. 갈 수가 없거든. 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5차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가 바뀌었을 때 바뀐 거를 현실 차원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게 이제 레테의 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과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소소하게 5차원 밑에 약 4.3차원이나 이 4.5차원 정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아, 내 과거가 바뀌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과거의 의미 해석이에요.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야. 과거에 대한 의미 해석.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과거가 안 바뀐 것 같고 내가 그냥 의미만 해석됐다라고 의미가 바뀌었다. 과거에 대한 그 일 때문에 내가 참 전화위복이 돼서 세옹지마가 돼서 지금 내가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해석이 됐다라는 건 뭐냐? 이미 바뀌었다라는 걸 이미 내 의식 상태가 힌트라는 바뀐 거지. 거야. 이미 내 의식 그 상태가 힌트야. 바뀐 그 거야. 과거가 바뀐 거에 대한 힌트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미 바뀌어 있는 거지. 왜? 근데 자기가 과거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 못 한다니까? 왜? 우리는 현재만 사니까. 현재만 사니까 어제 바뀐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둘이가 바뀌었어도 모른다니까. 과거가 완벽하게 조작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알 수가 없다고. 프로그래밍 된 세상이니까요, 당연히. 알 수가 없고 단지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건 뭐냐? 계속해서 의미가 바뀌는 거야. 삶에 어떤 의미가 나는 왜 그런 엄마, 그런 아빠한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외모를 가졌을까에 대해서 의미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바뀐 거야. 그럼요. 실질적으로 우주에서. 그럼요. 단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많이 바뀌어. 모든 건 약간 내 외부 현실은 내면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바라보고 의미를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도 당연히 달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미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요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그릇을 넓히려면 재련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를 되게 많이 들어서 아직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차라리 그걸 머리에 넣으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공식처럼 아니 다른 공식 외우지 말고 차라리 이런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온다. 마이너스가 오면 플러스가 당연히 있다. 지금 힘들면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한가 하고 그냥 그래서 지나가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논의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자녀교육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치? 이 논의가 자녀교육에서 출발했는데 그 자녀교육으로 다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식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야 돼. 자녀교육 문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자녀는 당신의 육체로서 낳은 거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꼭 엄마들이 이런 게 있어. 지금 게임하면 이거 하면 타락할 거야. 이거 하면 많아요. 타락할 거야. 이 염려가 너무 많은 거야.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채요. 그러니까 그 맨날 저 자동 질문 맨날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게임만 너무 많이 가 도대체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매번 나와요. 매번 나와. 그래서 그것을 자기 주문처럼 자기 인생에 막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 그걸 계속 투사하는 거야 자식한테. 그러면은 주문이야. 주문 그만하세요, 여러분. 딱 나중에 주문 진짜 외우는 거야. 이따시만하게 밀린 그 주문 나중에 해결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지금 거기서 딱 스탑하시고 알아차리시고 거기서 딱 끝내세요. 그냥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걱정인데 근심 걱정인데 본인이 걱정 투사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근심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한테 내맡겨야 돼. 그걸 계속하면 주문이 돼버려.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 자기가 근심 걱정이 자기가 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근심 걱정을 하잖아. 그 세상을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끝나지 않아. 몰라요. 절대 끝나지 않아. 체험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체험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체험하게 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되게 해석을 잘해야 돼. 특히 위기가 왔을 때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 그때 근심 걱정에 생각을 많이 해버리면 그 많이 한 것만큼 그걸 겪어야 돼. 그렇죠. 그거 와 내가 이거 현실 환장하는 창조예요. 거야.
마스터의 왜 자기가 현실 창조자거든. 여기 마스터라는 책에 그게 여기 딱 치는 있어요. 절대 현실 창조의 비밀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현실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김대리 그 원리를 알았어? 설명해 준 겁니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거 상태에 체험하게 따라서, 된다니까. 정말 예, 위험한 거야. 체험을 불러오는 거야. 내가 똑같은 것을 끌어당겨봐. 느끼게끔 이거를 만들어줘라고 우주한테 주문 보내는 거예요. 사실. 우주한테 주문하는 거야. 네. 오더링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일체 그 모든 말이 주문이어서 아 짜증나 막 이러잖아. 그러면 짜증을 주문하는 거고요.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계속 살찌는 거야? 그러면 살찌는 거 주문하는 거예요. 온몸에 세포가 돋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은 이제 오더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제 스펠이라는 게 있잖아. 스펠. 예, 그러니까 마하바냐 이거 알지? 엄마니 반매움 있잖아. 네. 만트라 이런 거죠. 만트라 그것도 이제 주문이고 이제 이 막 근심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걸 왜 주문 참 재밌지. 세 가지 생각, 감정, 말. 그러니까 오더도 주문이고 다 주문이야. 스펠도 주문인데 오더를 자주 하면 스펠이 돼버리는 거야. 만들어지게 돼 있어. 진짜. 스펠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기 염원이 돼버려. 지금 무슨 얘기야? 자기의 불행을 자기가 계속 기도하는 셈하고 똑같아. 네. 나 불행하게 해주세요. 나 불행하게 맨날 기도를 하는 거야. 그게 근심 걱정이야. 그래서 그냥 인간 차원에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말버릇 일단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그 통째로 바꿀 수는 생각버릇이거든. 없으니까 일단은 말을 바꿔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근데 사실 생각, 감정, 이 말이 또 행동에 어떻게 보면 좁은 표현이잖아요. 이거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현명한 어르신들이 어린애들이 막 너무 말썽쟁이고 그러면 막 내 열받는 거야. 막 그 남의 집 자식이야. 근데 막 너무 썽질이나. 이씨 장원급제할로 이래 욕을 이렇게 하는 거야. 받으려는 뭐 이런 거 됐잖아요 우리. 이 성공하려 이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단어가 다 에너지. 그래. 그 주문이. 막 성질은 나는데 긍정적으로 욕을 해주는 거야. 아무튼 뭐 급제할로, 뭐 성공할로, 더 이뻐질로, 더 살 빠질고. 이제 조금 기분 나쁘면 배 터져 죽을로. 근데 봐봐, 예전에 굶어 죽던 시절에 배 터져 죽을로면 사실은 일이네요. 욕 축복이야. 오, 이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막 밖에 나가 먹을 거 이런 시대가 아니야. 옛날에 정말 시대상을 반영한 욕을 좀 만드시면. 보릿고개가 있을 때 했던 욕이 배 터져 죽을 놈이야. 야, 배불러 죽을 놈이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이잖아. 지금 들으면 짜증나지만 그 옛날엔 축복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욕을 했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욕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처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뭐 처먹어 처자인데 그게 그냥 저희 사회에서 농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막 지읒 리을 뭐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그래요. 아 그게 나쁜 욕이 아니야. 우리의 욕은 굉장히 제빵빵 터지시는데 우리나라 욕이 어마어마한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안 좋은 뜻은 있는 안 좋은 욕이 많아. 욕은 대부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과거에 현자들은 욕을 통해서 축복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도 그렇게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욕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내미가 인터넷 맨날 보고 이것만 본다 그러면 야 저 연봉 10억 벌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진짜 뭐 게임으로 될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에이 빌 게이츠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머니도 꼭 그래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사체를 바꾸는 거야. 자녀 교육 다시 넘어가 보자고. 그래서 부모가 자꾸 자식을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매일매일 자녀의 투사체는 바뀔 거 아니야. 매 순간순간. 그렇죠.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겠어? 그렇죠. 고정됐어. 타락해가고 뭐 나중에 마약 먹고 막 범죄인 되고 그렇게 되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자식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학부모한테 상담할 때 피그말리온 효과하고 로젠탈 효과 얘기할 때 제 강의 중에 있어요. 특히 유초등 초등학생 부모들한테 강의할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자식 상담을 하잖아.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 바뀌면. 그렇죠. 그때 거짓말이라도 자기 자식 칭찬을 하고 와라 선생한테.
근데 보통 엄마들이 안 그래. 그쵸. 어머 선생님 우리 애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고요. 뭐가 문제인지부터 학교 계속 얘기하죠. 학교 갔다 오면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 자기 자식 문제만 계속 선생님한테 털어놓는 거야. 그게 스펠인데. 스펠이야. 그러니까 그게 피그말리언 효과를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선생이 자기 자식을 볼 때 그렇게 봐버리는 거야. 아예 선입견이 오마이갓. 그렇게 딱 굳어져 굳어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엄청난 그래서- 책임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분위기 전환을 한다고 해야 되나? 국면 전환을 할 때 얘가 이제 이 학교에서 찍혔어. 문제아로 찍혔어.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학교로 가면 바뀌거든요. 그렇죠. 바뀌어. 선입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최근에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막 있을 때 가해자를 옮겨주든지 아니면 이 피해자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군대에서 안 옮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사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가해자랑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하냐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학년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담임 선생님이 새로 왔어. 그러면 솔직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 뒷조사 안 해요. 시간 없어. 그럴 시간 없어. 그러면은 학년이 바뀐 김에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애가 말썽을 좀 피웠어.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갔잖아. 올라갔으면 새로운 담임 선생님한테는 칭찬만 좀 해주라고 제발. 자기 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점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했었다니. 칭찬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 공부 일반적인 마음 공부에서도 진짜 칭찬은 해도 이거는 정말 나쁜 게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기 어차피 투사체니까 자기의 칭찬과 자기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 그 담임 선생님의 마인드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 눈빛을 통해서 자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그 뭐라 그러지? 부메랑이야. 부메랑. 부메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시각을 통해서 자기 자녀가 또 조각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조각되는 거거든. 말 한마디. 그게 피그말리언 효과잖아요. 그 눈빛으로 상대방이 조각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유연한가요? 두뇌가 유연하잖아요. 새롭게 변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어제 잘못했던 얘기만 해버리는 거야. 세뇌네요, 세뇌. 그게. 그 완전 세뇌시켜버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너는 학년이 올라갔지만 3학년 때하고 똑같을 거야. 이 스펠, 이 저주야. 거의 저주네요. 그 스펠 저주라니까. 그래서 저주가 스펠 맞나요? 그 우리가 네. 주문을 걸다 할 때. 네네네. 스펠도 쓸 근데 이제 위키드라고 해야 돼. 아무튼 나쁜 스펠을 해버리는 거지. 나쁜 주문을 나쁜 넣으시면 주문을, 안 됩니다, 여러분. 칭찬으로 좋은 넣어버리는 주문을 상태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유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변해? 주로 부모의 시각이 안 변해버린다. 아이 자체가 뭐 애들은 기준이 변할 없기 수 있어. 때문에 애들은 뭐 언제든지 유연성이 있어요. 근데 변할 수 있거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우리가 많이 굳어진 상태에서 내 자식을 바라보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얘가 조각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내 머릿속에 저 아이의 뉴런 세포가 들어와 있다라는, 그래서 동기감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의학적인 표현인 거고, 그렇죠. 평행우주적인 표현은 뭐냐면은 내가 바라보는 투사체밖에 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평행우주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게 평행우주적인 표현인데 교육학적인 측면하고 조금 섞어서 우리가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안 효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내가 스펠을 거는 것이 부메랑 효과처럼 그게 내 자식한테 어차피 가슴에 돌아오는 그대로 꽂히는 거야. 내가 말한 그럼 이게 무한 내가 반복 기대한 붙은 대로. 거야 이게. 어제와 똑같은 오늘 무한 반복인 네네. 거죠 이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왜 엄마부터 먼저 마스터 책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두뇌사용 육성교수 책을 봐야 되느냐? 왜 엄마가 이 책을 꼭 먼저 본 다음에 이 책을 봐야 되느냐? 이제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거고, 이거는 조금 어렵고 먼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걸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부모가 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느냐? 엄마가 자기 시각이 안 바뀌고서는 자기 스펠도 안 바뀌고 그렇죠. 자기 행동도 안 바뀌고 관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야. 엄마. 아 참 그게 있어요. 의욕이 없거나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못 이뤘으니까 자식에게 이뤄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거의 뭐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는 이제 뭔가 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에 그냥 정체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그게 도파민하고 도파민 이게- 부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도파민.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고리들 잠깐 이 채널을 보게 된 게 이제 도파민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게 된 거거든요. 도파민이 진짜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이제 어린애들한테 많아요. 호기심의 호르몬이고 사주 음양오행으로 봤을 때는 나무 목에 해당하는 문이 잘 안 닫혀서 그래. 친구 화장실 갔나 봐. B번 다시 눌러봐요. 도파민은 삑삑거리니까 저도 꼭 건전지 빼버려요. 됐다. 음. 마커를 드릴까요? 이거 응, 좀 응, 이제 됐어. 아니 뭐 끝났으니까 말로 해도 돼.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음양오행 이제 목화토금수가 그 네. 사람한테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느냐에 비율에 따라서 따라 틀리죠. 성격이 달라진단 네. 말이죠. 근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나무 목이 많은 거죠. 뭐, 뭐 흡수.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 봄철의 칡넝쿨처럼, 봄철의 잡초처럼 호기심, 뭐든지 타고 올라가고 싶고 막. 응? 그걸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나무 목에 해당해요. 그러면 창의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호기심, 당연하죠. 창의력? 호기심. 이런 호기심은 결국 이것저것 실험을 하다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만드니까 그리고 호기심의 호르몬, 창의력의 호르몬이기도 하죠. 도파민이. 근데 그게 70세인가 50세쯤 되면 20대 사람의 도파민의 20%밖에 안 남아요. 5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 그러면 그래서 좀- 의욕 상실이 돼 버려. 그게 갱년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도파민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줄게 된다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부스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도파민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더 많이. 그래서 그거를 뭐 사실 뭐 먹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자기 삶의 의미를 확장하지 않으면 도파민은 살아나지 않는다. 그게 이렇게 봐야 약간 돼요. 그 매 순간 좀 삶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혹은 좀 감사하기 이런 것과도 똑같죠. 왜냐면 도파민 자체는 제가 불도저 호르몬이라고 부른 적도 있는데 새로운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걸 개척하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이 없으면 불도저 호르몬이 없는 거예요. 불도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개척지가 생기질 않아. 악순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 의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아예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시 도파민이 나오지도 않아. 그럼 이걸 어떻게 부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와 함께 동화되는 게 좋아. 자기 애가 10대고 뭔가 새로운 걸 공부해. 그러면 나도 새로운 걸 공부할 거야. 이러죠. 맞아요. 응. 뭔지 알겠어요. 너만 학생이냐? 나도 학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화가 돼야 돼. 청소년처럼. 다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나이를 잊고 강의할 살면 때 될까요? 다시 꿈꾸는 여고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다시 꿈꾸는 여고생이. 가슴 뛰는 무언가를 이제 불러일으킬 찾아야 만한 거. 되는데. 그래서 제가 책 보기도 힘들고 이것저것 다 힘들면 차라리 그 젊은 아이돌 가서 연예인이라도 사랑이라도 해라. 아니면 하나 또 있어요. 어. 어렸을 때 우리가 되게 뭔가 하고 싶었잖아요. 뭐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야 우리 집 돈 없어 하지 마. 그렇지. 그렇게 어렸을 때 정말 내가 못했던 하고 싶어 가슴 뛰고 막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걸 못했던 것들이 있을 네네. 거란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다 적어보고 거기 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리고 그래서 내가 못했던 걸 어떤 억눌린 욕구도 내가 해소할 수 있고 그런가 동시에 이게 이거였어라고 좀 안 해본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현존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삶이 좀 이거 재밌는데 흥미로운데 그러면서 약간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상태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도파민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이렇게 부스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 되게 많이 어렸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음. 못 해봤던 걸 한번 도전해봐라. 음.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거 근데 그냥 해볼까라고 했던 거 버킷리스트처럼 그걸 해봐라. 음.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확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봐야 돼요. 어릴 적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 중요해요. 네. 그리고 자기 어린 아이와 동화되는 거. 내 자녀 똑같이. 왜냐면은 그 역시 동기감을 통해서 자기 신체적인 호르몬 변화, 즉 도파민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어릴 적 하고자 했으나 못했던 취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의식의 확장인데 네. 독서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본다거나 해서 어떤 평행우주를 공부한다거나 또는 고리들 그림을 판화를 하나 사서 벽에 걸어놓는다거나 무한우주 저게 우주야. 등등등을 내가 해서 우주고 이 우주가 이- 내 안에 이- 밖에 있다. 사고를 넓은 창문 효과라고 하는 건데 넓은 창문으로 내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가슴이 탁 트이면서 뭔가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넓은 평지를 볼 때 이렇게 바다 같은 걸 볼 때 넓은 창문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인드, 즉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영혼의 이야기라든가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뭐 외계인 책도 괜찮아, 외계인 이야기도 괜찮고 일단 땡기는 거 먼저 시작. 아무거나 땡기는 뭐 거 먼저 하세요. 아무거나 해서 이렇게 좀 책을 읽다 보면 뭐를 느끼게 되느냐, 내가 어른이라는 느낌을 지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어른이라는 느낌을 지워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내가 어른이거든. 주름살도 있고 머리도 빠졌고. 김대리 저 커피 한 잔만 좀 따라서 좀 갖다 줘봐. 갑자기 머리 빠진 거 얘기하니까 커피 좀 먹고 싶어지는데 저기 새 컵에다가 그거 좀 남았잖아. 그거 좀. 그런데 자 표면적으로 내가 지금 누가 봐도 어른이야. 누가 봐도 늙었어. 좋아. 그런데 저는 가슴 속에서 어린아이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내면 아닌가. 내면에. 근데 우리 화가들은 피카소도 80대 그랬어요.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왔다.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우리 화가들은 내면에 아이가 없으면 그림이 안 나와요. 순수한 착. 상태죠. 창작이 안 돼요. 그 창작의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아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나이 먹은 화가가 자기 가슴 속에 어린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창작이 되냐. 그렇게 하겠죠. 혹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뭘 하시는? 그러니까 봐봐. 커피가 급 땡기셔서 커피를 지금 일단 드시는 걸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과 의식의 확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더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뭐더라? 공자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걸 아는다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일단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몰라요. 좀 말이 심했나? 아니 뭐 주제파하고 너 자신을 알라고 이제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얼마나 무지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무지 우주가 진짜. 얼마나 넓고 얼마나 무지 진짜 중요해요. 이 세상이 배울 것 투성이고 그리고 그것의 쾌감이 얼마나 또 큰 것인지를 아직 체험을 못한 거예요. 무지가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가장 체험을 위험한 게 못한 거야. 무지다. 그 그림도 창작을 하다 보면 정말 넓은 세계가 있거든요. 예술 세계도, 그렇죠. 음악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감상만 하려고 감상법만 그림 감상법만 배우려고 해도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리는 건 빼고라도 관객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미술품의 관객이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공부가 이렇게 배울 게 많고 또 배울 때마다 되게 그림에서 기쁨이 느껴지거든요. 많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이미 다 성장했다 어른이라도 생각하면은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곳이 많다. 어떻게 됐어? 공간이 다 찼대요. 잠시만 제가 이거 좀 이게 옛날 거 좀 비워봐. 네 그러려고. 우리 지금 정시하고 3부로 넘어가자. 네네. 이게 공간이 다 차가지고 3부로 넘어가자.